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 어린 온기라고 믿었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가짜 친구라는 현상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진정한 동반자인 척 다가오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배신은 인류가 처음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넘겨보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나를 지지해주고 내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누구보다 진실해 보였던 바로 그 친구. 그런데 다른 사진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그 표정은 차갑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위화감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가짜 친구를 알아보는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나 격한 언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연결과 신뢰, 그리고 소속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성한 필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우리는 단지 상처받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그 배신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한 관계를 탐구하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구했던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강력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가족 앞에서의 페르소나, 심지어는 첫 데이트에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과학자가 실험실 표본을 연구하듯 당신을 관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연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칭찬과 비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유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갈망을 자극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공유하고 당신의 모든 농담에 웃으며 거의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하는 그 벅찬 감정은 매우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사실은 세심하게 조작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 진정성과의 단절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억누르고 부정하며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그림자가 흥미롭게 작용하는 지점은 그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면서도 은밀하게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는 아마도 자기 내면의 깊은 무력감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아마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따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부정하고 싶은 특성을 반영하는 가짜 친구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활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없는가?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면 나의 이기적인 면은 어떠한가?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내면의 갈등을 외부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의 뇌는 실제로 기만에 적응합니다. 과학자들은 누군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자기 통제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문자 그대로 재구성되어 부정직함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뇌를 속임수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뇌가 기만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면 진정성을 위해서도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숙련된 조종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가짜 우정의 해부학, 그 첫 번째 특징은 피상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당신이 아주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고 당신의 이야기에 웃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추구하기 두려운 꿈에 대해 털어놓으려 할 때,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혹은 당신의 말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얄팍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짜 친구는 잡담의 달인이지만 깊이 있는 대화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날씨나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한 뒷이야기 혹은 최신 드라마에 대해 몇 시간이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아, 즉 당신의 고군분투, 꿈, 두려움을 나누려는 순간 그들은 마치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정치인보다 더 빠르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는 취약성을 요구하고 취약성은 진정한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친구는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신경 쓰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건부 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줄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비난 없이 당신의 실패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편리하든 아니든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아니든 당신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의 지지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일에 파묻히거나 자신만의 드라마에 휘말리거나 혹은 원래 그런 종류의 일은 잘 못한다며 발을 뺍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점수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해준 모든 호의를 기억하고 대가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준 것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우정을 거래로 만들고 당신은 왠지 모르게 항상 빚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 흡혈행위, 즉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날 무렵 당신은 지치고 혼란스럽고 왠지 모르게 위축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로 대화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뱀파이어의 교활한 점은 그들이 종종 천천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라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일방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주고, 듣고, 지지하는 쪽인 반면 그들은 항상 받고, 요구하고, 소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당신은 상호성을 원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짜 친구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유형이죠. 이들은 당신의 인맥, 자원, 기술 또는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구애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일 수 있으며 당신을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따뜻했던 문자는 뜸해지고 열성적이었던 초대는 사라집니다. 둘째, 경쟁자입니다. 이들은 우정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행복은 왠지 모르게 그들의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리가 자신들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뼈있는 칭찬의 대가입니다. 그런 옷을 입다니 정말 용감하다. 혹은 나도 너처럼 내 경력에 대해 걱정 없이 살고 싶다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셋째, 자기애적 친구입니다. 이들은 가장 유혹적이고 위험한 가짜 친구입니다. 그들은 종종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며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비범한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감탄, 인정,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는 자기애적 공급을 제공할 때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정작 당신이 지지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은 차갑고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넷째, 혼란 창조자입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마치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 드라마를 몰고 다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따릅니다. 그들은 평화와 조화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종종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항상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좋을 때만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름 휴양지의 관광객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변에 있지만 폭풍의 첫 징조가 보이면 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파티에 참석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질 때 당신이 이별을 겪거나 가족 문제로 씨름하거나 경력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은 신비롭게도 바빠집니다. 그들은 우정의 즐거운 부분만을 원하고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친구들의 행동 뒤에는 깊은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불안감과 손상된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관계를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심리적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처럼 사용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인위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과거의 생존 메커니즘이었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처벌받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인의 관계에서는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치유는 배신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 슬픔, 혼란, 실망 등 어떤 감정이든 판단 없이 스스로 느끼도록 허용하세요. 이러한 감정들은 속고 조종당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그 우정의 상실을 애도할 시간을 가지세요. 비록 그것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의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의 판단과 직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종종 희생자들을 가스라이팅하여 그들의 인식과 직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회복은 당신의 직감과 관찰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더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거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경계는 처벌이나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있는 위치에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가짜 우정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깊이와 진정성이 부족한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키우게 되고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개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썼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그들이 야기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패턴, 그리고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소중한 본질을 부각시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나요? 누가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나요? 누가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주나요?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가꾸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가짜 우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연결이라는 빛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임수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경고 신호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고 최고의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짜 우정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 우리는 기만의 희생자에서 진정한 관계의 설계자로 변화합니다. 현명하게 신뢰하고 깊이 사랑하며 진정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왔으며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암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통찰을 당신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정한 연결을 향한 여정은 단 하나의 발걸음, 즉 진정으로 거리낌 없이 당신 자신이 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당신,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 어린 온기라고 믿었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가짜 친구라는 현상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진정한 동반자인 척 다가오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배신은 인류가 처음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넘겨보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나를 지지해주고 내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누구보다 진실해 보였던 바로 그 친구. 그런데 다른 사진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그 표정은 차갑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위화감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가짜 친구를 알아보는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나 격한 언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연결과 신뢰, 그리고 소속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성한 필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우리는 단지 상처받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그 배신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한 관계를 탐구하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구했던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강력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가족 앞에서의 페르소나, 심지어는 첫 데이트에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과학자가 실험실 표본을 연구하듯 당신을 관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연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칭찬과 비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유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갈망을 자극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공유하고 당신의 모든 농담에 웃으며 거의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하는 그 벅찬 감정은 매우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사실은 세심하게 조작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 진정성과의 단절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억누르고 부정하며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그림자가 흥미롭게 작용하는 지점은 그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면서도 은밀하게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는 아마도 자기 내면의 깊은 무력감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아마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따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부정하고 싶은 특성을 반영하는 가짜 친구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활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없는가?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면 나의 이기적인 면은 어떠한가?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내면의 갈등을 외부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의 뇌는 실제로 기만에 적응합니다.
과학자들은 누군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자기 통제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문자 그대로 재구성되어 부정직함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뇌를 속임수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뇌가 기만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면 진정성을 위해서도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숙련된 조종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가짜 우정의 해부학, 그 첫 번째 특징은 피상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당신이 아주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고 당신의 이야기에 웃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추구하기 두려운 꿈에 대해 털어놓으려 할 때,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혹은 당신의 말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얄팍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짜 친구는 잡담의 달인이지만 깊이 있는 대화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날씨나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한 뒷이야기 혹은 최신 드라마에 대해 몇 시간이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아, 즉 당신의 고군분투, 꿈, 두려움을 나누려는 순간 그들은 마치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정치인보다 더 빠르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는 취약성을 요구하고 취약성은 진정한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친구는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신경 쓰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건부 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줄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비난 없이 당신의 실패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편리하든 아니든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아니든 당신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의 지지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일에 파묻히거나 자신만의 드라마에 휘말리거나 혹은 원래 그런 종류의 일은 잘 못한다며 발을 뺍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점수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해준 모든 호의를 기억하고 대가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준 것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우정을 거래로 만들고 당신은 왠지 모르게 항상 빚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 흡혈행위, 즉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날 무렵 당신은 지치고 혼란스럽고 왠지 모르게 위축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로 대화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뱀파이어의 교활한 점은 그들이 종종 천천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라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일방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주고, 듣고, 지지하는 쪽인 반면 그들은 항상 받고, 요구하고, 소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당신은 상호성을 원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짜 친구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유형이죠. 이들은 당신의 인맥, 자원, 기술 또는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구애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일 수 있으며 당신을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따뜻했던 문자는 뜸해지고 열성적이었던 초대는 사라집니다. 둘째, 경쟁자입니다. 이들은 우정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행복은 왠지 모르게 그들의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리가 자신들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뼈있는 칭찬의 대가입니다. 그런 옷을 입다니 정말 용감하다. 혹은 나도 너처럼 내 경력에 대해 걱정 없이 살고 싶다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셋째, 자기애적 친구입니다. 이들은 가장 유혹적이고 위험한 가짜 친구입니다. 그들은 종종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며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비범한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감탄, 인정,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는 자기애적 공급을 제공할 때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정작 당신이 지지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은 차갑고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넷째, 혼란 창조자입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마치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 드라마를 몰고 다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따릅니다. 그들은 평화와 조화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종종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항상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좋을 때만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름 휴양지의 관광객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변에 있지만 폭풍의 첫 징조가 보이면 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파티에 참석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질 때 당신이 이별을 겪거나 가족 문제로 씨름하거나 경력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은 신비롭게도 바빠집니다. 그들은 우정의 즐거운 부분만을 원하고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친구들의 행동 뒤에는 깊은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불안감과 손상된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관계를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심리적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처럼 사용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인위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과거의 생존 메커니즘이었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처벌받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인의 관계에서는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치유는 배신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 슬픔, 혼란, 실망 등 어떤 감정이든 판단 없이 스스로 느끼도록 허용하세요. 이러한 감정들은 속고 조종당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그 우정의 상실을 애도할 시간을 가지세요. 비록 그것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의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의 판단과 직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종종 희생자들을 가스라이팅하여 그들의 인식과 직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회복은 당신의 직감과 관찰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더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거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경계는 처벌이나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있는 위치에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가짜 우정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깊이와 진정성이 부족한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키우게 되고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개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썼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그들이 야기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패턴, 그리고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소중한 본질을 부각시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나요? 누가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나요? 누가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주나요?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가꾸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가짜 우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연결이라는 빛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임수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경고 신호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고 최고의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짜 우정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 우리는 기만의 희생자에서 진정한 관계의 설계자로 변화합니다. 현명하게 신뢰하고 깊이 사랑하며 진정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왔으며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암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통찰을 당신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정한 연결을 향한 여정은 단 하나의 발걸음, 즉 진정으로 거리낌 없이 당신 자신이 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당신,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 어린 온기라고 믿었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가짜 친구라는 현상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진정한 동반자인 척 다가오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배신은 인류가 처음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넘겨보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늘 나를 지지해주고 내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누구보다 진실해 보였던 바로 그 친구. 그런데 다른 사진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그 표정은 차갑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위화감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가짜 친구를 알아보는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나 격한 언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연결과 신뢰, 그리고 소속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성한 필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우리는 단지 상처받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그 배신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한 관계를 탐구하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구했던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강력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가족 앞에서의 페르소나, 심지어는 첫 데이트에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과학자가 실험실 표본을 연구하듯 당신을 관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연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칭찬과 비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유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갈망을 자극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공유하고 당신의 모든 농담에 웃으며 거의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하는 그 벅찬 감정은 매우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사실은 세심하게 조작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 진정성과의 단절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억누르고 부정하며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그림자가 흥미롭게 작용하는 지점은 그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면서도 은밀하게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는 아마도 자기 내면의 깊은 무력감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아마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따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부정하고 싶은 특성을 반영하는 가짜 친구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활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없는가?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면 나의 이기적인 면은 어떠한가?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마치 내면의 갈등을 외부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의 뇌는 실제로 기만에 적응합니다. 과학자들은 누군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자기 통제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문자 그대로 재구성되어 부정직함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뇌를 속임수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뇌가 기만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면 진정성을 위해서도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숙련된 조종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가짜 우정의 해부학, 그 첫 번째 특징은 피상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당신이 아주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고 당신의 이야기에 웃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추구하기 두려운 꿈에 대해 털어놓으려 할 때,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혹은 당신의 말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얄팍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짜 친구는 잡담의 달인이지만 깊이 있는 대화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날씨나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한 뒷이야기 혹은 최신 드라마에 대해 몇 시간이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아, 즉 당신의 고군분투, 꿈, 두려움을 나누려는 순간 그들은 마치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정치인보다 더 빠르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는 취약성을 요구하고 취약성은 진정한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친구는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신경 쓰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건부 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줄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비난 없이 당신의 실패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편리하든 아니든,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아니든 당신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의 지지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일에 파묻히거나 자신만의 드라마에 휘말리거나 혹은 원래 그런 종류의 일은 잘 못한다며 발을 뺍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점수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해준 모든 호의를 기억하고 대가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준 것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우정을 거래로 만들고 당신은 왠지 모르게 항상 빚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 흡혈행위, 즉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날 무렵 당신은 지치고 혼란스럽고 왠지 모르게 위축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로 대화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뱀파이어의 교활한 점은 그들이 종종 천천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라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일방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주고, 듣고, 지지하는 쪽인 반면 그들은 항상 받고, 요구하고, 소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당신은 상호성을 원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짜 친구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유형이죠. 이들은 당신의 인맥, 자원, 기술 또는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구애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일 수 있으며 당신을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따뜻했던 문자는 뜸해지고 열성적이었던 초대는 사라집니다. 둘째, 경쟁자입니다. 이들은 우정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행복은 왠지 모르게 그들의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리가 자신들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뼈 있는 칭찬의 대가입니다. 그런 옷을 입다니 정말 용감하다. 혹은 나도 너처럼 내 경력에 대해 걱정 없이 살고 싶다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셋째, 자기애적 친구입니다. 이들은 가장 유혹적이고 위험한 가짜 친구입니다. 그들은 종종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며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비범한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감탄, 인정,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는 자기애적 공급을 제공할 때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정작 당신이 지지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은 차갑고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넷째, 혼란 창조자입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마치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 드라마를 몰고 다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따릅니다. 그들은 평화와 조화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종종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들의 잘못이